네, 반갑습니다. 문성 IT입니다. 74회 3일차 문제풀이 과정을 진행을 할 건데요. 3일차까지 제가 이제 미리 풀어보고 74회의 특징을 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특징이 있다면은 그 어떤 특정 범위에 있는 이제 정보를 그 순서를 매기는 레인지에 있는 범위의 정보를 랭킹을 하는 뭐 이런 의미인데, 과거에 나오지 않았던 이제 그 데이터의 이제 정보를 줄 세우는 방법에 대한 방법을 이제 간단하게 물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PLC가 다룰 수 있는, 그다음에 특히 그 전기 기능장 시험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때문에 그 입력을 다양하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인티저 값을 우리가 주로 핸들링하는 문제를 했는데, 중간에 이제 2일차에 그 실수를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쪽으로 좀 확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일차 문제를 보니까 단순히 그 정보를 그 나열하는 게 조건문만 가지고는 안 되고, 미니멈, 맥시멈, 그 다음에 또 어떤 범위를 더하는 썸,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출력에 대한 조건도 과거에 단순하게 이제 한두 개의 논리 연산이 가능했던 것을 지금은 조건식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향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1, 2, 3일차 난이도가 평균화가 안 돼 있다. 보면은 1일차는 상당히 그 당황스러웠을 거고, 2일차는 뭐 상대적으로 쉬웠는데, 3일차에 와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워졌고, 중간 날짜를 선택하는 게 정답이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게 됐습니다. 또 다음 시험에도 여실히 그 중간 날짜에 해당되는 2일차 날짜에 해당되는 시험을 또 선택하려고 다들 혈안이 되겠다. 이건 그 시험 난이도가 평균화가 안 돼 있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일부러 그 첫째 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운 문제를 제시를 했는데, 나름 쉬운 문제를 제시하면서 전에 안 나왔던 문제를 범위에 포함시키면서 그 수험생들이 본인들이 마루타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좀 PLC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첫째 날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을 했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마지막 3일차가 가장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1번 문제는 역시 셀렉트 스위치 A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푸시 버튼 A를 누르면은 그 A 모드의 형태의 이런 전멸이 되는 거고, 푸시 버튼 B를 눌렀다 떼면은 이 B 모드 형태가 되는, 굉장히 그 타임 차트 상으로는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그냥 이게 기본 간격이 이제 2초니까 한 칸이 여기를 2초로 보니까 여기서 이게 6개 칸을 했으니까 이게 12초짜리 타이머가 하나 동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존에 우리가 했던 방법대로 구간을 조건문으로 물어서 출력을 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복잡한 타임 차트가 나올 때는 제일 관건이 뭐냐면 테스트하는 방법에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타임 차트를 나올 때는 테스트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첫 번째 PLC와 D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A 모드가 동작을 하는 것을 그 램프의 점등을 확인할 때 깜박, 점, 4개가 깜박 4초, 그 다음에 가운데 2개가 깜박, 맨 마지막에 양쪽으로 깜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서 PLC에 그 점등되는 그 시뮬레이터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뮬레이터는 우리 여기는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열되어 있잖아요는, 시뮬레이터에서 보이는 화면은 이렇게 횡으로 자르는 형태로 깜박이기 때문에 이 그림과 그 시뮬레이터에서 보이는 출력의 그림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는 문장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내가 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그 시뮬레이터 모니터에
동작되는 것을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 짜는데 아무 집중을 하다가 테스트하는 쪽에는 그 등한시하는 경향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실제 PLC에 보이는 거 LED 깜박이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 시뮬레이터에서 그 LED가 깜박하는데 익숙해져야만이 프로그램을 빨리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로 먼저 모든 걸 끝낸 다음에 그 완성이 됐다고 됐을 때 본인이 그렇게 느꼈을 때 다운로드를 마지막 한번 해야지 중간에 계속 다운로드 해가지고 그 PLC 화면에 있는 LED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그런 버릇은 이제 버릇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그렇게 짜는 순간 한 10분에서 5분에서 한 10분 정도의 그 시간이 더 소요가 됩니다. 제가 통상 해보고 여러 그 사람들을 지도해 보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모든 작업은 시뮬레이터에서 끝내라. 그래서 시뮬레이터에서 끝내려면 바로 이런 그 복잡한 타임 차트가 시뮬레이터에서 어떻게 검증을 하는지에 대해 연습을.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설명을 쭉 하면서도 꼭 이 테스트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이유는 그렇게 동작하는 연습을 여러분도 동작을 테스트하는 연습을 여러분도 하시라는 의미로 하는 겁니다. 자, 서론이 길었고요. 그래서 간단히 프로그램을 한번 여기는 이제 전제 조건으로 셀렉트 스위치 A가 ON이 된다는 A 접점이고 셀렉트 스위치 B는 B 접점인 동이면은 M0라는 그 비트에 이제 출력을 내보내는 거고 M0가 이제 플래그가 세트가 안 되면 문제 1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푸시 버튼 A를 눌러서 M1이라는 셋 값을 만들고 푸시 버튼 B로 M2 그다음에 M1, M2를 상호 교차해서 B저점을 넣어주면서 인터락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M1이나 M2가 둘 중에 하나가 플래그가 세팅이 되면 12초짜리 타이머를 하나 T0로 돌리면 되는 거죠. 이 타이머는 앞에 반복 문장이 없는 것 봐서 한번 일회용으로 끝나고 묵시적 리셋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자기 타이머가 ON이 되는 순간, 그 순간에 M101이라는 그 리셋 시그널을 출력을 시켜서 우리가 셋으로 만들었던 이 값을 이런 식으로 출력을 리셋을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출력이 어떻게 나가는가 한번 보죠. 이제 1번에 문제 1번에 대한 것을 가독성을 높게 해서 반드시 앞에 플래그를 이렇게 달고 들어가면은 문제를 나중에 해석할 때, 그 다음에 문제를 디버깅할 때, 눈으로 디버깅할 때 문제를 읽는 가독성이 좋아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반드시 문제 1과 2는 구별해서 가는 게 맞고요. 문제 1번에 M1 조건일 때, M2 조건일 때, 그래서 A 모드, B 모드가 분리가 되는 거죠. M1이면 A 모드, M2가 플래그가 되면 B 모드. A 모드일 때는 40에서 79 사이 여기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런 타임 차트를 받으면 이 간격을 반드시 여러분이 필기독으로 사인을 넣습니다. 내가 여기가 20이 되는 순간 40, 60, 80, 100, 120 이렇게 표시했다가 그 간격만큼 이 범위를 정해주면 됩니다. 40부터 79까지죠. 여기서 40를 시작해서 80까지인데 80 바로 밑에 있는 79까지 크거나 작거나 3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그널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100부터 120까지인데 바로 앞에 있는 119까지 해서 가로가 2초 간격을 이렇게 점등을 한다. 그래서 PLA에 나오고, 그 다음 B 모드인 경우는 이 경우죠. 그러니까 앞에 0부터 19까지, 그 다음에 이 간격은 40부터 40이죠. 40부터 79까지, 80이 있는 앞에까지 이런 식으로 PLA의 점등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간의 간격의 그 타이머가 진행되는 그 누적 값을 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줄기차게 이 방법을 강요를 합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방법에 익숙해지면 그 방법을 계속 쓰면 되지, 이 방법 저 방법을 가지고 쓰는 게 다시 반복하지만은 기능장 시험은 그 신텍스의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견고하게 어떻게 빨리
상황 대처 능력에 맞게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기만의 패턴에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A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셀렉트 스위치 A가 ON이 돼서 있는 상태에서 문제 1의 출력이 나갈 거고, 여기서 우리 봐야 될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타이머가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면 12초짜리 타이머가 동작을 할 거고, 여기 출력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동작을 하는지를 테스트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A 모드를 눌렀다 떼는 순간 깜박점 4개가 4초짜리가 지속되고 2개가 이렇게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립니다. 눌렀다 떼는 순간 2개 점 4개 지속 2개 그 다음에 양쪽으로 벌려서 1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이미지를 어떻게 테스트할 건지 머릿속에 리듬을 가지고 리듬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C 모드 아니 B 모드인 경우는 눌렀다 떼면 양쪽으로 점 가운데로 2개 4개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2개가 한 점 하나 2개 점 하나 2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푸시 버튼 C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는 것에 익숙해지시라는 말씀을 남기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3일차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전제 조건은 같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스위치 C가 ON이 되는 순간에 어떤 램프의 동작을 한다는 것은 2일차 문제하고 동일한 조건입니다. 다만 이 램프가 점등되는 조건이 좀 복잡해졌을 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다뤄보지 않았던 사고를 해야 되는데 아마 3일차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은 제한된 시간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년간 PLC만 이 문제만 고민했던 저도 이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처음에는 미니멈 맥시멈 값으로 선택을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아마 전체 총합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 푸시 버튼 A, B, C를 가지고 독자적인 A 값, B 값, C 값의 누적값을 만드는 건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0보다 큰 건 있지만은 이 맥시멈 값에 대한 것이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 이 맥시멈 값을 줘야만이 이 값이 누적될 수 있는 최대값을 알고 그 최대값이 가지고 있는 이 기종의 워드를 몇 바이트를 할당을 해야 될 건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28개의 카운터 이상이 안 된다고 보고 그냥 워드 하나를 가지고 이 사이즈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28을 맥시멈으로 갖는 그 정도 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감독자가 128개 이상의 카운터를 눌러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 영역에 이 PLC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모든 PLC의 워드 단위의 넘버링을 할 때 변수를 할당을 할 때 막 10, 20, 30 이렇게 크게 건너뛰니까 별 문제를 못 느끼는데 실제 PLC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메모리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PLC 성능이 대폭 떨어져요. 그래서 PLC는 메모리를 일일이 자기가 필요한 만큼을 사이즈를 염두에 두고 할당을 해야 된다는 그게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이에요. 다른 좀 4세대 언어에서는 좀 고급스러운 언어에서는 절대 사용자한테 물리적인 디바이스의 어드레스를 할당하는 것은 시키지 않죠. 그건 시스템이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고 사용자는 타입만 정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게 몇 번째 자리에서 어디까지 차지할 건지를 일일이 고민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PLC에서 그래야 되는 이유는 PLC는 너무 작은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작은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써야만이 동작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제약을 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에 가서 쓸 때는 반드시 자기가 쓰는
양의 데이터 사이즈만큼을 염두에 두고 할당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건 100개가 카운터가 넘지 않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하는 거지. 100개가 넘는 실제 실무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걔를 할당할 때 D10 두 번째 문제는 모든 변수를 10단위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D10에 A 값을 할당할 거고 푸시부터 B를 가지고 D11 바로 그 다음 워드죠. 바로 8비트짜리 워드를 가지고만 인크리스 문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레인지를 찾을 때 D10번부터 3개 하면 이렇게 3개가 되도록 여기 2개를 건너뛰게 되면 중간에 워드가 하나가 B죠. 그 값에는 뭐가 들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0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미니멈 값을 구하게 되면 그 0이 튀어나오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인지를 줄 때도 그 미니멈 값에 대한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딱 붙여서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A, B, C 값을 각자 다른 A, B, C 값이라는 값에 누적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이 있죠. 누적된 값은 세 값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A 값도 0보다 커야 되고 B 값도 0보다 커야 되고 AND 이게 이제 델리게이트 변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여기까지 C 값도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세 값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내가 2일차 문제도 해석했어요. A 값, B 값 비교하고 B 값, C 값, 그 다음에 C 값, A 값 이렇게 다 비교를 해줘야 되지. 여기 작거나 같거나 3 해갖고 오퍼랜드를 3개를 한 번에 나열하면 절대 그건 프로그램 오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안 된다는 것을 2일차 문제에서 내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값이 0보다 크고 세 값이 서로 다르는 조건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한 줄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델리게이트 변수가 이어져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완성이 SSC의 시그널이 나오면 이게 ON이 되면 이제 조건 만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M13의 출력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그 조건을 만족했을 때만 딱 한 번. 그러면 이게 시그널이죠. 이 조건이 만족하는 때 딱 한 번만 이 계산하는 거예요. 제가 계산 루틴이 그 PLC 리소스를 가장 많이 먹기 때문에 이 계산 루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런 원 스캔 타임에 한 번만 계산하도록 이런 제한자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D10번부터 3개를 가지고 비교를 미니멈 값을 찾아서 어디에 갖다 놓으라고요? D14에다가 갖다 놔라. 그 다음에 맥스 값은 D15에다 갖다 놔라. 그러면 이제 그 중간값이 어떤 건가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A, B 썸을 합니다. 3개를 다 썸을 해보고 A 발을 그러니까 D10부터 3개를 썸을 해서 D16이라는 값에다 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애드는 뭘 하냐면 맥스하고 미니 값을 2개를 합쳐요. 이거는 이 썸은 전체 값이고 D16은 전체 값이고 여기에 D17은 맥스하고 미니로 이 앞에서 할당된 값을 이미 할당된 값이 있죠. 여기서 이건 미니멈 값입니다. 이건 맥시멈 값입니다. 이렇게 이미 이 찾은 값을 합치면 나머지 값이 뭐겠어요? 그 두 값을 빼버리면 이 합친 이 값을 이 토탈에서 빼버리면 그 미니멈 맥시멈으로 선택되지 않는 값이 그 중간값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걸 미드 밸류 해가지고 D18에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뭘 찾아냈습니까? 미니멈 값, 맥시멈 값, 그 다음에 미드발, 이 3개 값을 찾기 위한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SEC 발이라고 세컨드 초로 바꾸는 값은 뭐냐면 미니멈 값에 10을 곱해가지고 세컨드 이제 이 4개 값이 필요한데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계산식을 한번 이렇게 병렬로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만족 2가 이제 계속 시그널이 나온다는 조건에서는 해야 될 게 토탈 3초짜리를 진행해야죠. 이 3초 안에 순서를 매기게 돼 있잖아요. 가장 작은 값이 먼저 램프가 되고 그 다음에 중간값에 램프가 점등이 되고 그 다음에 큰 값이 있으면 램프가 점등되더라.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이 3, 4, 5니까 가장 작은 값이 램프 A에서 B에서 램프 C로 여기는 5, 3, 2니까 가장 작은 값이 PLC에서 발생했죠. 푸시버튼 C에서 발생했으니까 PLC에서부터 PLB, PLA로 얘 같은 경우는 가장 작은 값이 여기가 6, 4,
5니까 PLB 값이 가장 작고 PLC 값에서 발생한 푸시 버튼 C에서 발생한 값이 그다음 푸시 버튼 A에서 발생한 값이 가장 큰 값. 그래서 램프가 1초 동안 깜빡이는데 PLB 1초, PLC 1초, PLA로 1초 이렇게 이 3초짜리 사이클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강제로 이 3초를 하나 만든 거고요. 3초짜리는 이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3초짜리 타이머를 하나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타이머는 이 미니멈 값을 초로 환산하는 값이죠. 가장 작은 값을 환산하기 위해서 이 값의 길이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값의 길이를 만들기 위해서 타이머가 하나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 조건이 만족되는 순간 쭉 처음부터 시작을 하죠. 이 조건이 만족되는 순간부터 시작하니까 얘가 비접점일 때 이 조건이 만족되는 순간 이 정해진 시간만큼 이 타이머가 쭉 온 타이머니까 누적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 정해진 3초면 상공이 진행되기 전까지 아니면 4초면 4공이 진행되기 전까지 여기는 비접점으로 남아있을 동안만 얘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동안만 이 1초짜리가 반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변수를 앞에다가 비접점으로 이렇게 막아주면 이 시간만큼을 반복을 하죠. 여기가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리셋을 자기 시간만큼 반복해서 리셋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4초 같으면은 여기가 4번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5초로 잘라 가지고 전멸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타이머에 연동을 해야 되니까 창을 분할해서 출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죠. 분할을 해서 출력 부분에 자, PLA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PLA가 점등돼야 될 조건은 이제 문제 2이고요. 조건식 만족 2라는 거 M13의 플레이가 나와 있는 조건 하에서만 동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1초, 2초, 3초가 지나가는 구간에서 1초가 지나갈 때 이 A 값이 이 미니멈 발이면 1초 구간에서 점등을 해야 되고 A 값이 미드 발하고 값이 같으면 2초 구간에서 점등을 해야 되는 거고 A 값이 맥스 밸류하고 같은 값이면은 3초 구간에서 점등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각계에서 반복을 하면서 그러면은 PLB는 어떻게 하면 돼요? PLB는 다른 값은 다 똑같은데 이 값이 바뀌면 됩니다. B 값이 미니멈 1초에서는 미니멈 발류와 같아야 되고 B 값이 미드 바라와 같아야 되고 B 값이 맥스 바라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해주면은 해당 점등이 될 거고 자, PLC 같습니다. 그러면 PLD는 필요한 만큼의 3초 구간이 출력이 되면 되죠. T11이면은 얘 타이머입니다. 얘가 조건 만족이 되자마자 켜질 거고 언제 꺼지면 됩니까? 쭉 진행하다가 3초가 온 되는 순간 꺼져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접점일 때까지만 켜졌다가 꺼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PLE는 이 구간이죠. 당연히 얘가 온을 향해서 3초 동안 아니면 4초 동안 뭐 5초 동안 진행되고 있는 동안은 계속 얘가 비접점이니까 시그널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올 때 얘가 껌벅껌벅하는 기간 10초 단위로 계속 껌벅인다고 그랬죠. 12초. 그 구간이 0에서 5를 지날 동안만 켜져라. 그러니까 얘가 5초 동안만 온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가 됐고요. 얘를 그렇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를 선택해서 누적값이 여기 되는지 하나, 둘, 셋, 넷. 얘를 테스트 해볼게요. 5를 만들었고 3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2를 만들겠습니다. C 값을 가지고 5, 3, 2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이 만족을 했는지 둘 다 0보다 크니까 만족을 했고요. 서로 값이 다르고요.
SSC만 눌러주면, Select C만 on이 들어오면 조건 만족 이에 문제를 수행하게 될 겁니다. 나머지는 지금 문제를 좀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르고, 여기서 제가 이걸 반복해 보기 위해서 뭘 테스트를 해보냐면, 여러분도 문제, 2일차 문제에서 내가 했던 기법인데, 자, 201, 그러니까 Select 스위치가 눌렀다 떼져버리면 리셋이라는 시그널을 발생을 시키잖아요. 리셋하면 전체적으로 이 지금까지 우리가 누적했던 값을 다 0으로 리셋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런중 수정으로 바꿔서 이거를 202로 여기를 지워버리면은 나중에 다시 코딩을 넣어야 되니까 지워버리지 말고 이 값만 M202 이렇게 엉뚱한 값을 넣어놓습니다. 그럼 여기 201이라는 코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을 출력을 하니까 이 값이 수행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이렇게 해서 이 값을 테스트 해보는데 반복을 해보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값이니까 이렇게 밑에서부터 가장 작은 값이 PL 푸시버튼 C에서 발생한 거니까 여기서부터 2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스위치를 눌렀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죠? 이 값 눌렀다 떼고 다시 지금 시그널을 넣기 위해서 여기를 리셋을 했는데 발생 안 했죠. 값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값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이 되면은 5에서 이 미니멈 값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2가 들어와 있는 거 알 수 있죠. 맥시멈 값에 5가 들어 있고요. 토탈은 전체를 합치니까 10이 들어와 있고요. 5에서 이 7을 빼면 중간 값이 뭐겠습니까? 토탈 값에서 2하고 5를 더한 7을 빼면 3이 남아서 이게 중간 값으로 3이 더해졌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값도 찾았습니다. 가장 작은 2초니까 10을 곱해서 20을 가지고 우리가 타이머를 돌릴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값이 치환이 됐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값이 들어왔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렇게 깜박이는 것을 확인해야죠. 깜박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밑을 타이머를 넣고 요것만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2초니까 두 번 깜박이는 것이 보여야 되겠죠. 다시 눌렀다가 떼면 두 번 깜박이는 게 안 보이죠. 근데 뭘 보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두 번 깜박인지 보려면 이게 PL2가 여기서 두 번 깜박인지는 보입니다. 눌렀다. 두 번 깜박했죠. 떼면 다시 누르는 순간 하나, 둘, 두 번 깜박이는 거 보이죠?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여기서는 보인다. 이렇게 하고 테스트를 했으면 그냥 다운로드 하면 큰일 납니다. 아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셋하게 돼 있어요. SSC가 폴링으로 초기화될 때 리셋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얘를 201로 리셋하는 이 노트를 여기다 환원을 시켜서 M201 환원을 해서 다운로드 다시 해주고 불러서 리셋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눌렀다 떼는 순간 리셋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값들이 0으로 다 리셋이 됐는지 됐죠. 여기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3일차 문제는 제가 봐도 상당히 황당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나올 것 같으면 앞으로 그 PLC 시험이 계속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저는 어지간하면 그 새로운 신텍스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필요할 때 현업에서 공부를 하고 확장을 해야 될 신텍스는 무궁무진합니다. 그 부분은 다 알 필요도 없고 기능장 시험에서는 최소한 그 제한된 시간 내에서 어떻게 견고하고 완벽하게 문제 해결을 하느냐에 그 시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 신텍스를 필요한 부분까지만 공부하는 거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게 맞는 거지. 계속 막 그 복잡한 그 비트 단위 연산까지 확장해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이 문제를 진짜 꼬아버리려면 여기에 그 PLC에서 쓰는 그 문자 소팅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까지 확장해 보려면 우리 입력 디바이스 자체는 문자를 입력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안 나올 거고, 결국은 이제 숫자, 그러니까 그 카운터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서 그걸 좀 나래비를 세우는, 소팅하는 정도의 문제가 나올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소트와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미니멈, 맥시멈, 그 다음에 썸, 이렇게 범위를 가지고 하는 크고 작고의 문제를 따지는 문제가 좀 이번 문제에 새로 출제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일차 문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